안녕하세요.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. 테슬라 주주님들, 그동안 테슬라 주가가 $400 초반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어서 마음고생 많으셨죠. 테슬라가 드디어 S&P 500에 편입하는 것이 확정됐고,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11월 21일 월요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. 자, S&P 500에 편입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들 아시죠?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줄 요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, 의무적으로 기관 투자가 들어가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. 자, 이것 때문에 최근에 더 핫해진 건데요. 이 S&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나 ETF가 무려 4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. 이 많은 기관들이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거거든요. 언제부터요? 11월 21일부터요. 주가가 당연히 더 오르겠죠. 자, 그러면 S&P 500에 편입된 효과로 테슬라의 주가는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? 장기적인 관점이 아닌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고, 지금 테슬라 주식을 사도 되나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수 시점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기관들이 도대체 테슬라 주식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죠. 오른쪽의 기사는 2020년 7월에 나왔던 기사인데요. 테슬라가 지난 2분기 순이익이 흑자로 나와서 S&P 500에 진입할 경우를 가정해서 삼성증권 연구원님이 계산했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. 자, 먼저 빨간 박스에 있는 숫자들을 한번 봐주세요. 이 기사에서 S&P 500 지수를 추정하는 금액이 4조 6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. S&P 500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나 ETF들의 운용 자산 규모를 말하는 거죠.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 박스를 한번 보시면, 테슬라가 S&P 500 지수에 편입되면 비중이 0.69%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이 0.69%에 해당하는 금액이 320억 달러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테슬라 주식을 320억 달러어치를 매수해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. 자, 혹시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시나요? 자, 그러니까 2020년 7월 기준으로 S&P 500 전체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0.69%가 된다는 의미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계산식이 나오겠죠. 자, 그런데요, 2020년 7월보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. 2020년 7월에 테슬라 시가총액이 2241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. 그런데 현재는 시가총액이 390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. 자, 이 의미가 뭐냐면요, 한마디로 기관들이 테슬라 주식을 더 많이 사야 한다는 건데요. 그래서 오늘은 기관들이 테슬라 주식을 얼마나 많이 매수해야 하는지를 계산해 보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또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. 알림 설정은 이렇게 전체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미주부의 최신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계산을 해보려면 먼저 S&P 500 기업들의 전체 시가총액을 알아야 하는데요. 아래 보이는 표는 연도별 S&P 500 시가총액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 밑줄 친 부분을 보면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S&P 500의 전체 시가총액이 약 29조 3,009억 달러 정도 됩니다. 자, 일단 이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. 근데 이 자료가 2020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는 11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S&P 500 지수가 9월 30일 이때보다 약 8% 정도 상승해 있더라고요. 그래서 8% 정도 가중치를 적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변수는 바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죠. 여기 빨간색 박스 친 부분을 보면 11월 17일 기준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387.2빌리언 달러입니다. 3,872억 달러죠. 자, 자동차 기업인 GM이나 포드는 이쪽에 좀 굉장히 초라하게 있는데요.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3,872억 달러면 S&P 500 기업들 중에서 월마트나 P&G보다는 더 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, 구글, 페이스북, 그리고 아마존 다음에 비자나 존슨앤존슨 정도의 시가총액과 비슷하게 여기서 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겠네요. 다음 주면 볼 수 있겠죠? 그러면 변수는 다 알았으니까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테슬라는 2020년 11월 21일에 S&P 500에 편입되죠. 자, 그럼 변수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. 먼저 S&P 500 추종 자금이 4조 6천억 달러라고 했죠. 최근 기사에도 이 금액으로 나와 있긴 하던데요. 이 숫자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. 좀 더 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. 일단은 이 정도 금액을 추정한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세요.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S&P 500 전체 시가총액이죠.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29조 3천억 달러였었는데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면 S&P 500 지수가 약 8% 정도 상승해 있기 때문에 8% 정도의 가중치를 더해 주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변수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죠. 3,872억 달러였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.
먼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S&P 500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. 테슬라의 시가총액 3,872억 달러 나누기 S&P 500 전체 시가총액 31조 6,440억 달러 곱하기 100은 1.2%입니다. 자, 가중치를 준 거예요. 즉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S&P 500 전체 시가총액의 1.2% 정도의 비중입니다. 그러면 S&P 500 추종 자금의 1.2%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겠죠. 이걸 한번 또 계산해 볼게요. 자, 4조 6천억 달러에서 1.2%를 곱해주면 552억 달러 정도가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이 552억 달러 정도의 금액이 테슬라 주식을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의미죠. 그러면 이 552억 달러가 테슬라의 현재 시가총액 3,872억 달러의 몇 퍼센트인지를 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. 552억 달러 나누기 3,872억 달러 곱하기 100을 하면 14.25%가 나왔는데요. 제가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로 계산한 거라서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S&P 500 지수에 편입하면서 기관들이 무조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것만으로 14.25%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자,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S&P 500 편입에 맞춰 기관 매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통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죠. 자, 어쨌든 이렇게 테슬라가 S&P 500 지수에 편입돼서 기관들이 매수해야 하는 테슬라 주식이 얼마나 될지를 한번 계산해봤습니다. 자, 삼성증권 연구원님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 거예요. 자, 그러면 과거에 S&P 500에 새로 편입됐던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어땠을까요? 테슬라의 앞으로 주가 흐름에 참고가 되겠죠.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. 페이스북과 넷플릭스, 트위터, 그리고 아마존 이 4개 기업이 S&P 500에 신규로 편입된 이후에 3개월 동안의 주가 변화가 어땠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. 먼저 페이스북은 S&P 500에 편입된 이후에 3개월 동안 16%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넷플릭스는 좀 더 큰 폭으로 올라서 무려 38.7% 주가가 상승했었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반면에 트위터는 23.2%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줬고요. 그리고 아마존도 S&P 500에 편입되고 3개월 동안 주가가 18.32%나 하락했습니다. 자, 이런 과거 사례들까지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, 테슬라의 S&P 500 지수 편입이 분명 호재이긴 한데 조급하게 추격 매수하기엔 현재 가격은 좀 부담 있는 가격대라는 거죠. 자, 그럼 테슬라의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? 먼저 기존 주주들은 일단 차익 실현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아직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추격 매수해도 되는지 또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일단 주가 흐름을 관망해야 하나?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. 자,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테슬라의 3년 뒤 혹은 5년 뒤에 기업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저는 그동안 테슬라의 주식을 단 한 번도 매도하지 않고 계속 사 모으고 있었습니다. 자, 현재 기준 수익률이 거의 60% 가까이 되고 제 포트폴리오에서도 가장 수익을 많이 안겨준 종목입니다. 그리고 저평가 유망주로 발굴했던 투식스도 제 포트폴리오에서 수익 금액 2위로 40% 정도의 수익을 안겨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저평가 고성장주로 발굴했었던 이빅스는 무려 66%가 넘는 수익률로 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. 자,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요, 일주일에 2번 영상을 올려야 하다 보니까 강제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투식스나 이빅스 같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이 테슬라를 포함해서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요, 적어도 3년 뒤 목표 기업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제 온라인 강의에서도 이렇게 가치 평가를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, 우리가 공부한 만큼 돈 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미주부와 같이 공부하면서 돈 버는 것보다 내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한번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주위의 지인도 보면 테슬라로 한 20% 정도 수익을 내고 다시 팔았다가 다른 종목에서 또 더 큰 손실을 보고 지금은 다시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는데요,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이렇게 기업의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가치 평가를 해보면서 최소 3년 정도는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. 주식을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정보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워렌 버핏 형님의 말처럼 buy and holding입니다. 테슬라 주식을 지금 더 사도 되나? 이런 고민이 되시면 테슬라의 3년 뒤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? 이걸 먼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. 미주부의 과거 테슬라 영상들만 보셔도 많은 공부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이 공부해요. 안녕.